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0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세후 11억 6천만 원을 가져가는 독식 회차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2월 회차였기 때문에 당첨 금액이 높았고 저 또한 2월 회차에는 풀베스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해서 공유드렸던 9만 6천 원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16만 2,240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결과가 나오면 아쉽긴 하지만 제 분석과 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운이 안 따라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분석도 분석이지만 운이 항상 따라줘야 된다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리는 최종 픽에서 3-4경기 정도는 픽을 바꿔서 가시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0회차 결과에 대해서 제 최종 픽은 어떤 걸 선택을 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주중에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2차전 경기들이 금요일 새벽에 치러지기 때문에 목요일 밤 9시 50분까지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이번 주 수요일 밤 최종 픽 영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결과 복귀를 해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자, 소시에다 대 RC 셀타 경기였죠.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고 이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시에다의 투표율이 몰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73%가 넘는 투표율이 소시에다 승에 몰려있다라는 게 RC 셀타의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렇게 투표율이 소시에다에 몰릴 정도로 경기력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소시에다의 주전 수비수인 엘루스톤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된 이후에 바이돌리드와의 경기에서 0대1 패배, 에스파뇰 원정에서는 2대3 똥줄 승리를 보여주면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실 셀타의 경우는 H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주축 자원들의 결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냄새 강하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경기는 시작 5분 만에 오야르 시아발 선수가 쿠보 선수의 패스를 받으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전반에는 오히려 RC 셀타가 경기를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후반에 레나토 오타피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냥 좀 정배가 뜨나 했더니 후반전 추가 시간에 RC 셀타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낮은 크로스를 올린 걸 소시에다의 루빈 놀맨드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자책골을 넣어주면서 1대1 무승부 이변 결과가 나오면서 이변 냄새를 잘 맡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랜드퍼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브랜드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딱히 이변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퍼의 주전 자원 부상 이탈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크리스탈에 비해 굉장히 좋았고 다만 좀 걸리는 게 크리스탈의 헤딩골이 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브랜드퍼 역시 헤딩골이 많고 크로스의 정확도나 긴 패스의 성공률을 브랜드퍼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걱정은 좀 접어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크리스탈은 에이스 자원인 윌프레드 자아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도 하지 못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일 텐데 맞대결 전적상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었죠. 그러나 우려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헤딩골,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맞박에서 나왔고 그대로 끝내는가 싶더니 후반 로즈타임에 브랜드퍼 역시 비탈리아넬트 선수의 맞박 동점골이 터지면서 우려했던 맞박 싸움이 현실로 나왔고 4연속 무승부라는 확률적으로 좀 어려운 결과가 이어지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풀럼. 자, 이 경기 상대 전적에서 풀럼이 브라이턴의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고 싶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만점 활약을 보여줬던 풀럼의 윌리안 선수
그리고 미트로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튼은 역시 데니 웰백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니즈 운다부 선수나 에반 퍼거슨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데니즈 운다부 선수보다는 에반 퍼거슨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진짜로 에반 퍼거슨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던 경기였죠. 어쨌든 브라이튼이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브라이튼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승과 상성까지 고려를 해서 무승부를 바쳐서 브라이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운빨이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브라이튼이 개 두들겨 패는데 골이 들어가면 업사이드, 제대로 슛하면 골대를 살짝 빗나가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은 심판이 안 불어주고 그러다가 후반 88분에 마노로 솔로몬 선수의 역습 한 방에 골을 쳐먹히면서 경기가 끝나버리니까 와 진짜 승무 투픽을 선택한 게 너무 허무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운빨도 승무패의 일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많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에버튼 대 리즈. 자,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했었고 번니 때 쓰던 전술인 뻥축구를 에버튼에 입히고 있다. 뻥축구 플러스 크로스나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대갈박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즈의 경우는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털릴 위험이 많고 감독이 아직 선임이 되지 않아서 공석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술의 변화가 없이 또 전방 압박을 활용한 기존에 해오던 경기를 할 거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스트로이직, 주전 중원 자원인 마르크 로카, 공격 자원에는 로드리고, 시니스텔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이 유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버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에버튼의 셰이머스 콜먼 선수가 리즈의 뒷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면서 측면에서 크로스인지 슛인지 솔직히 크로스인데 잘못 차서 골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리즈는 이날 유효 슈팅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빨리 주전 자원들이 복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감독도 빨리 선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역시 이변의 냄새가 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로는 울버햄튼이 일단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으로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 울버햄튼의 승리 투표율 70%가 넘는다라는 게 뭐 물론 넘을 수는 있지만 울버햄튼의 신규 영입한 공격 자원들 즉 쿠냐, 사라비아 같은 선수들이 아직까지 영입 이후 골이 없는 상태고 본머스가 원정에서 6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이고 최근 본머스의 3경기만 본다면 무승부, 브라이튼의 원정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32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본머스의 수비가 그나마 조금 안정감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울버햄튼의 무승부를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이 경기 역시 브라이튼 경기와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이 계속 경기를 주도를 했고 골문을 두들겼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사라비아 선수나 쿠냐 선수가 역시나 골을 터뜨리지 못했고 본머스의 타베르니에 선수의 한 방에 그냥 골을 쳐먹히면서 패배를 해버리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 경기였던 브라이튼 경기도 그렇고 5번 경기였던 울버햄튼 경기도 그렇고 사실상 분석상으로는 역배를 찍기 어려웠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건 확실히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 경기 베티스 대 바야돌리. 자, 일단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실점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점과 베티스의 경우는 홈에서 득점력이 증가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데이터들의 기록을 말씀드리면서 베티스가 바야돌리드에 비해 우세하다. 다만 이번 경기에 베티스의 공격 자원 중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글레아시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긴 하지만 골대법 계산상으로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나왔고 바이오돌리드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페키르, 카날레스, 후안미 같은 선수들이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2대1 베티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후안미 선수가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고 바이돌리 역시 이번 시즌 영입한 사일라린 선수가 이번엔 맞박이 아닌 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바이올리드의 공격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모습이었고 마지막 골은 베티스의 카날레스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2대1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자, 우선 맞대결 전적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뉴캐슬이 리버풀을 상대로 2무 8패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웨스트햄과 본머스를 상대로 연이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뉴캐슬의 상승세의 폭이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꺾인 이유에 대해서도 중원에서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던 기마랑이스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리버풀의 경우는 반다이크 선수가 돌아오고 나는 앤디 캐롤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누네즈 선수와 돈지랄이라고 손가락질받던 각포 선수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뉴캐슬이 0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 이어서 누네즈 선수와 각포 선수가 또 연이어서 골을 기록을 했고 재미있던 장면은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볼을 캐치하자마자 바로 살라 선수한테 다이렉트 롱킥을 찔러줬는데 뉴캐슬의 닉 포페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 밖에서 멋지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손으로 공을 잡는 바람에 다이렉트 퇴장이 전반 22분 만에 나와버렸었죠. 전반 10분, 전반 17분에 누네즈와 각포에 연이어서 골을 처먹히는 바람에 멘탈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뉴캐슬도 어느 정도 골 찬스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골키퍼의 선방이나 골대에 맞으면서 패배를 한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자, 우선 마요르카가 섬이라서 그런지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 역시 원정에 비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엘체한테도 3대1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축 공격 자원인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 중원 자원의 코클린 선수도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이나 킥 능력 굉장히 좋고 무리키 선수가 맞박이 좋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복 있는 컨디션만 받쳐준다면 마요르카의 승이냐 무냐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죠. 결과적으로 마요르카가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일단 첫 번째 골부터가 비아레알의 페페레이나 골키퍼가 마요르카 섬에 들어오면서 무슨 귀신이셨는지 첫 번째 골 보면 걷어내는 볼 킥을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마요르카에 찬스를 내주면서 선제골을 먹혔고 그 이후에 귀신이 비아레알의 트리게로스 선수에게 붙은 건지 마요르카 선수를 한 대 후려쓰리라고 귀에 귀신이 속삭였는지 마요르카 선수의 귀싸대기를 갈기면서 전반 21분 만에 퇴장을 당했죠. 하지만 마요르카가 쉽게 이기지 못하고 2대2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마요르카의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로 인한 두 골이었습니다. 확실히 마요르카의 수비는 멀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2대2 동점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세 번째 골, 우리나라의 에이스 이강인 선수의 완벽한 코너킥을 로드리게스 선수가 헤딩으로 받아 먹었죠. 거의 뭐 제자리에서 그냥 뭐 인사만 하면 공이 알아서 대갈박 맞고 들어가는 완벽한 코너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은 무리키 선수가 장식을 하면서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어요. 자, 9번 경기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뭐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의 냄새도 나지 않고 딱히 고민도 안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사수나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변을 보기에는 오사수나의 주전 수비 자원 후안 크루즈 그리고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치미아빌라 선수가 각각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고 특이점으로도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이미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경기력도 레알 마드리드, 특이점도 레알 마드리드 승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 경기 이변이 나온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짜가 마드리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사수나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0대2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만 만나면 개거품을 무는 발베르데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후반 로즈타임에 아센시오 선수가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3월에 우루과이랑 평가전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발베르데 선수가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또 발베르데 선수가 개거품 물고 달려들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엘체 대 에스파뇰.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로 엘체가 최근 맞대결 전적상 에스파뇰에 패배하지 않았었지만 가장 크다고 보이는 점은 엘체의 주전 공격 자원인 페레밀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항상 엘체의 페레밀라 선수가 골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고, 에스파뇰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카브레라, 칼레로, 그리고 주전 공격 자원인 호셀루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체의 무합해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엘체가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생각보다 엘체도 좋은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역시나 페레밀라 선수가 없는 골 결정력은 굉장히 떨어져 보였고, 후반 81분에는 엘체의 호세 카르모나 선수가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퇴장까지 받았죠. 그래서 경기는 기울어졌었고, 후반 로즈타임에 에스파뇰의 다르데르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0대1 승리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맨유 대 레스터 시티. 자, 이 경기는 맨유가 원정 성적이 홈에 비해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맹구 시절 한마디로 날강두가 있던 더럽게 경기 안 풀리던 시절에 레스터 원정을 가서도 맨유가 승리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은 없다, 맨유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테나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말씀드린 맨유의 전술에 추가적으로 최근 레시포드 선수의 미친 득점력을 언급을 드리면서 패턴적으로 레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22년 1회차 승무패부터 지금까지 11번 경기에서 4회 연속 정배 결과는 없었다라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이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이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저는 맨유의 단통승 선택을 했고, 결과는 3대0 맨유의 대승이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미친 득점력의 레시포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산초 선수도 골을 기록해주면서 최근 맨유의 상승세에 확실히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팀 레스터 시티의 경우도 원래 잘 나가던 시절에 역습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골키퍼 데야 선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레스터 시티의 경기력도 확실히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모습을 봤습니다. 자, 12번 경기 라이오 대 세비야.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세비야가 아인트호벤과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주전 공격 자원인 엔네시리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골 결정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분 때문인지 선발 출전하지 않았고 후반 76분에 돼서야 투입이 됐었죠.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네마냐 구데이, 후안 요르단 선수 둘 다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 자원의 손실까지 있다. 하지만 세비야의 경우 두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경기를 승리를 했고, 라요 역시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8경기나 되고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대0이냐 1대1이냐 무승부, 거기 둘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라요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세비야가 수소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인지 라요에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라요의 레에우네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됐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이 경기 토트넘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AC 밀란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1대0으로 패배까지 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올리버 스킵 선수나 사르 선수가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홈발도 있겠다, 딱히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할 것 같지는 않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의 경우 골 전환율이 굉장히 낮고, 보여주는 경기 스타일 자체가 토트넘과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비슷한 전술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골대법 계산상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업다 패턴, 그리고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에메르송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드디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후반 68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투입된 지 4분도 안 돼서 바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좀 부진했던 경기력을 털어내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AT 마드리드가 최근 상대 전적을 볼 때 홈일 때만큼은 빌바오를 상대로 4승 1무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 중이고 주전 수비수인 스테판 사비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지만 몰리나, 히메네즈, 에로모소, 만다바 선수의 포백 라인은 탄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공격적으로 AT 마드리드가 최근 시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는 없지만 빌바오가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T 마드리드가 빌바오에 비해 기본적인 능력치, 기본적인 기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1대 0으로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AT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참 그리즈만 선수의 핑크 머리는 봐도 봐도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회차 4등에 적중하면서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다음 회차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